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앞서 동영상 이어서 지금 계속 같은 주제, 큰 주제 갖고 얘기 나누는데요. 비대면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전제 조건에 대한 거, 비대면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한 거, 비대면 교육의 효과, 그리고 측정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비대면 교육의 현장 교육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비대면 교육의 교육자료, 비대면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있다면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만들었으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줌을 통한 비대면 교육,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에 유튜브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강의를, 동영상을 통한 교육이 가능한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핸드폰이든 아니면 노트북이든 또는 PC든 어느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내가 필요할 때 어느 곳에서든 영상을 통한, 비대면을 통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교육 자료, 그런데 비대면 교육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있어도 교육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고민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교육을 할 때 가장 좋은 교육 자료는 뭘까요? 일단 비대면 교육을 학습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육을 해보니까 화면만 보고 있는데 유인물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 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는 유인물 갖고서 화면을 통해서 강사의 설명을 따라서 유인물을 활용하는 이와 같은 부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주 유용한 툴, 그러니까 페이퍼는 아닌데 뭔가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의견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인터넷상에 또는 핸드폰상의 어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학습을 참여 유도와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이런 툴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컨텐츠가 담겨져 있는 메인 교육자료뿐만 아니라 학습의 효과를 촉진하거나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한 어떤 보조자료들, 교보제들, 또는 부가적인 유인물이나 또는 소프트웨어 또는 앱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실질적인 교육자료 본다면은 강사는 교육생에게 제공되어지는 교재를 활용하고요. 플러스 알파로 해서 강사용 자료가 추가됩니다. 즉, 교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강사용 자료를 활용하는 거죠. 교육생에게 배포된 교재만으로는 제약이 됩니다. 그렇다고 강사용 자료를 다 제공할 수는 없는 현실이고요. 그렇다면 비대면 교육, 강사와 교육생이 대면하지 않는 그런 비대면 교육에 있어서의 그런 필요한 교육 자료는 뭐냐? 강사 입장에서 필요한 자료, 교육생의 입장에서 필요한 자료, 그 다음에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교보제. 이 교보제는 주로 강사가 활용하기도 하고 교육생만이 활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교보제란 부분은 강사 입장에서, 교육생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 교육이 교재 갖고만 이루어진다. 근데 그것도 비대면 교육이다. 이게 효과적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요. 더욱이 유인물도 없다. 그런 상태에서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진다. 사실 쉽진 않겠지요. 지금 이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영상물은 있지만 유인물이 없어요. 물론 지금 이 동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의 아이디어, 저의 생각, 저의 경험들을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용도,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한 거기 때문에
굳이 유인물까지 제가 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와 같은 교육들을 교육적 목적으로 제가 활용을 하고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당연히 교육 참가자한테는 교육수행을 위한 교육 자료, 즉 뭐 교재라든지 또는 뭐 교보제들 이런 것들이 함께 제공돼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저도 이제 사업자니까 유료로 이와 같은 교육을 개설한다. 그 참가자가 지금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럼 당연히 교육 참가자를 위한 유인물을 제공을 해야 되겠지요. 왜? 그게 더 학습 목표 달성에 도움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교육 자료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질 때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하나의 모니터만 바라보고서 학습을 이루어지는 경우 유인물이 있으면 좋을 거고요. 근데 학습자가 또 다른 노트북이나 또 만약에 노트북을 보면 데스크탑을 통해서 보고 있다면 노트북이 지금 여유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핸드폰이나 또 태블릿이 있을 겁니다. 즉 비대면 교육의 학습자의 모습을 보면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동영상이 제공되지는 기기,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하나가 있을 거고 뭔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또는 태블릿이 여유가 있을 거다.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컨텐츠가 있다면, 그런 교육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비대면 교육의 교육 자료, 접근 방법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면 교육에 있어서의 단점은 개별화 부분이 사실 어떤 부분입니다. 개별화. 한 명의 강사가 다수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컨텐츠로, 그러니까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차별화, 개별화된 부분의 학습 자료 제공은 사실 어렵습니다. 리얼타임으로는. 물론 일정한 시간을 주고 자 지금부터는 모두 다 각자 필요한 자료들을 보십시오.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하겠지요. 근데 비대면 교육으로 간다면 이와 같은 개별화 부분에 있어서를 개별화 부분에 대한 관점을 좀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대면 교육에서도 개별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이나 여벌의 노트북,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시간도 적정하게 통제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만은, 근데 교육장의 상태에 따라서는 그게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면 교육의 장소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대면 교육의 장소가 사무실이냐, 집이냐, 아니면 스마트 오피스든 또는 모바일 오피스든 거점의 사무실에서 하든 또는 카페에서 하든 이와 같은 사무실이 아닌 외부 공간 또는 집, 이와 같은 장소에 따라서는 비대면 교육일 때의 장소에 따라서는 충분히 개별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사실은 한 곳에 많은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동시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꼭 필요한 사람이 대상자가 있어요. 대상자가 있는데 이 대상자 모두를 한꺼번에 동시에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경우, 해외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 물리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공간이 없어요. 돈을 투자하면은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근데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회사야 교육장이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는 거고요. 또 인원수도 마찬가지. 그래서 공간적인 거, 그 다음에 지역적인 거, 이와 같은 것에 따라서 동시에 소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비대면 교육이라면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또 하나 부분이 공간적인 관점에서 또 하나 본다면 대면 교육을 이루어지려면 교보제 부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뭔가 그 형태가 있는, 우리가 실질적인 뭔가 도구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인원수만큼 또는 조별 실습일 경우 그 조별 실습 조 숫자만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찌 보면 또 하나의 불편한 점이 되는 거죠. 자,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 자료를 활용한다면 개별화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자료도 내게 좀 필요하고요. 한번 페이퍼가 아닌 쪽으로 접근을 해보자. 뭐 전자교재라 불러도 되고요. 그럼 이게 뭐가 있을까요? 뭐 PPT? 그 다음에 PDF? 또 뭐 있죠? 뭐 그냥 동영상? 이미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종이가 없어도 공유 가능한 겁니다. 물론 여기 보면 이제 툴도 있죠. 게임 툴이든 뭔가 토의 발표에 대한 자료들. 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면 소프트웨어가 될 거고요. 핸드폰이면 앱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툴에 있는 거 쓰면 되는 거고요. 툴은. 근데 진짜 종이가 없이 교재를 한번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나마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할 수 있는 거는 PPT가 그 자료를 만드는 데는 전자교재 어떤 말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만드는 데는 큰 도움이 돼요. 근데 이거 자체를 공유하기에는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PDF 파일 상태로 만들어진다면, 전자교재가 PDF 파일 상태로 만들어진다면 한결 공유, 그 다음에 그 사용, 실질적인 전자교재를 사용하는 부분이 핸드폰이든 또 태블릿이든 노트북으로 사용을 할 때 많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요, 이러닝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러닝 과정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PDF 파일로 만들어진 일종의 그 파일 형태로 PDF 파일로 하나로 다 담겨져 있다면 마치 우리 전자책 넘기듯이 그런 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PDF 파일을 만들 때 텍스트, 동영상, 이미지, 그 다음에 링크, 해당되는 그 뭐 인터넷이든 이런 쪽으로 링크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읽다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더 심화학습을 위해서 관련되는 자료들을 또 찾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이미지들, 그 교재라면, 페이퍼라면 담을 수 없는 그 페이퍼 교재 같은 경우는 그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무한적으로 듣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크기도 제한돼 있고, 동영상은 말할 거 없고 담을 수 없으니까 아예. 이런 부분들을 전자 교재로 만든다면은 한결 더 풍부하게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전자교재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 이제 페이퍼가 아니라 전자교재 만들어 보자. 그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 거냐? 제 경험으로는 일단 PPT로 만든다. 1번 PPT로 만든다. 2번 그것을 PDF 파일로 전환을 한다. PDF 파일을 만들 때는 일단 PPT로 만든 것을 PDF로 전환을 하고요. 그러면 PDF 파일을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에서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PPT, 그 다음에 PPT로 만들어서 PDF로 전환하고요. 전환된 것을 불러들여서 수정을 하고요. 수정을 할 때 이때 필요한 동영상, 어쨌거나 이와 같은 부분들을 거기서 얘를 불러들여서 PDF를 불러들여서 수정 작업을 할 때 동영상을 삽입을 하면은 PDF 파일이지만 동영상이 작동됩니다. 하나의 지금 샘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좀 만들었는데요. 요 만든 것은 그 밑에도 보시면은 그 PDF 파일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상단 메뉴 그 화면 상단에 보시면 어도비
애크로베트 프로 DC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유료 서비스입니다. 유료 소프트웨어예요.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면 PDF 파일을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PDF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동영상을 삽입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PDF 파일에 PPT로 만든 것을 PDF로 전환하고요. PDF로 만들어진 것을 편집을 할 때 동영상 같은 걸 삽입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PDF 파일인데 동영상이 구동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보이죠? 1이요. 이제 바뀝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PDF에 만드는 그 프로그램에서 동영상을 삽입한 거죠. 제가 좀 빨라요. 자,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그 영상,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음성 파일이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있다면, 거기서 이 문서를 만들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클라우드로 접속을 해서 이 자료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굳이 페이퍼가 없어도, 굳이 이메일로 전송을 하지 않아도 전자교재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파일을 클라우드에서 접속이 된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이거 링크가 되고요. 링크된 곳으로 가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이와 같은 그 페이퍼가 아닌 교육 자료를 활용한다면 어떤 개별화 학습에 충분히 큰 도움이 될 거다. 물론 대면 교육에서도 가능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비대면 교육일 때 더욱더 큰 효과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비대면 교육 학습에 좀 도움되는, 또 뭐 대면 교육이든, 저는 비대면 교육일 때는 꼭 적용 좀 해보십사라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집이란 공간에서 만약에 그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좀 자유로운 공간, 이게 특정한 회사의 경우는 회사 내에서 그 인터넷 접속 부분도 사실에 제약됩니다. 핸드폰의 사용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여건이 있다 보니까 개별화된 학습하기에는 상당히 제한됩니다. 근데 그런 회사가 아닌 공간이라면 충분히 개별화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전자교재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드는 요령이라면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는, 고민하고 있는 거는 PPT를 일단 만들어서 PDF로 전환을 하고요. PDF를 생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때 동영상과 필요한 그 오디오들, 이런 것들을, 또는 링크들을 다 이때 같이 한 번 더 손본다. 그러면은 비록 PDF지만은 영상도 구동이 되고요. 오디오도 뭐 음악 같은 것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전자교재가 됩니다. 그 같은 샘플 한번 여러분에게 좀 시연을 했던 거고요. 자, 오늘은 좀 길어졌습니다. 비대면 교육의 교육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뤘고요. 다음에는 비대면 교육을 위한 H1 담당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욱이 이제 그 10월부터 내년도 사업계획, 교육계획 이제 작성을 해야 될 시점인데, 비대면 교육에 대한 강조를 하는 조직, 회사가 있다면 담당자, HR 담당자 입장에서는 큰 그 고민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HR 담당자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고민에 대한 관점, 또 저희 경험, 저만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비대면 교육의 교육자료 소개, 내용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